안녕하세요. 메모플레이입니다. 저번에 나나라는 책을 읽어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작가님, 이희영 작가님의 페인트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낭독해 드릴 부분은 역시 뒤에 작가의 말 부분을 낭독을 해드릴 거예요. 페인트가 이제 벽에 칠하는 페인트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패런트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그 부모 면접을 약자로 한 표현이었더라고요. 부모 면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자식이 된 입장이기도 하고 부모가 된 입장이기도 한데 내가 부모를 면접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자식도 근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식이 만약에 나를 면접을 본다면 이 자식이 나를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은 또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구도가 너무 독특해서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이분 유년 시절이 회색빛이었대요. 아마도 저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작가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유년은 회색이었다. 흰색과 검은색 중에서 검은색이 더 많이 섞인 잿빛 회색. 나의 아이에게는 이런 색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노력한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 사랑한다. 그저 사랑한다. 꾸준히 말할 수밖에. 나는 나 자신에게도 종종 괜찮아. 라고 말해준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틀리고 더디 가도 고개를 끄덕인다. 누군가 내게 왜 소설을 쓰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런 이유를 들고 싶다. 유년 시절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라고.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하면 돼. 괜찮아. 잘 될 거야.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도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와 놀아주는 일이 나에겐 글쓰기다. 무엇을 얻고 싶은 욕심은 없고 단지 과정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것이 기뻐서 쓴다. 부모가 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자신이 바라는 아이로 만들려는 욕심보다 아이와의 시간을 즐기는 마음이 먼저다. 부모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되어 가는 것이다. 아이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아이와 함께 놀고 즐기면 된다. 글쓰기가 늘 즐겁지만은 않듯 근래 들어 아이와의 관계가 삐걱거릴 때가 잦았다. 하지만 맑은 날만 계속되면 세상은 사막으로 변한다. 올해 12살이 된 나의 아이도 안다. 엄마가 노트북 앞에 앉으면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급적 말을 걸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이가 내게 15점을 준대도 나는 후한 점수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부모일까? 반성에서 시작한 소설이었는데 정작 글을 쓰는 동안에 아이에게 소홀한 엄마가 되어 있었다. 아이가 이 글을 읽으면 뭐라고 할지 걱정이다. 나를 각각 아내, 엄마로 둔 우리 집의 두 사람은 애초에 나에게 살림과 육아를 기대하지 않는다. 외조와 내조를 병행하는 남편과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면 매일 방에 틀어박혀 몇 시간이고 키보드만 두드리는 호사는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미안하고 많이 고맙다. 언젠가 선생님은 이야기는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경우 나는 참 부모 자격이 없구나 하는 푸념 속에서 제노와 아키, 노아가 찾아왔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갔다면 훨씬 근사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고 미안하다. 이것은 내가 나의 아이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같은 것이다.
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나를 찾아온 이 생명들을 나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당신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한다. 당신의 가슴 속에도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길 바란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가끔은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진심으로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페인트를 쓴 뒤 강연장에서 자주 받았던 질문은 이런 것이다. 앞으로 제누는 어떻게 되나요? 제누를 만난 독자들은 하나같이 물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제누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보장될 것이 없는 미래, 황량한 울타리 바깥의 세상은 두려움 그 자체잖아요. 라고. 더 이상 꿈과 희망만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불투명한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엄습해온다. 이런 현실을 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그럼에도 모두들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누를 응원한다고, 여발한 듯이 잘 살아낼 것이라고. 이들은 꼭 자신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삶에서 배운 건 길은 결코 일직선으로 나이지 않다는 것이다. 나 역시 멀리 애들러 왔고 골목골목에서 길을 잃기도 했다. 과연 이 길에 끝은 있을까 싶어 주저앉은 적도 있었다. 내가 지금껏 거쳐온 길, 앞으로 가야 할 길 위에 제누도 올라설 것이다. 쉽사리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 다만 어떤 길이든 스스로 원하는 길이라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전국의 수많은 제누들과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정답이라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당신들 덕분에 이 사회가 존재하는 거라고. 한 해의 끝 또 다른 시작점에서 이희영. 네, 여기까지 작가의 말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요즘 글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네, 저의 어린 시절로 지금 돌아가서 저도 그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그리고 같이 노는 것처럼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왜 그것을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